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네, 요새 그 미국 증시가 약간 조정받고 있죠.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1%. 근데 많이 빠졌다, 그치? 와, 근데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 1%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지는 건데, 그치? 그래서 S&P 500도 네, 마이너스 0.67, 다우가 마이너스 0.61, 너셀도 마이너스 0.28.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락 종목 개수가 1962개고요. 상승 종목 개수 1151개. 뭐 최근에 그 지수 흐름은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 갭 나왔죠. 아일랜드 갭 나오면서 이제 소멸 갭이 만들어질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요때부터 좀 이야기해드린 게 미국의 그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기저 그러니까 기본 원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 대신 제가 보기에는 천천히 빠질 것 같다. 뭐 아니나 다를까 천천히 제가 예상한 대로 천천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뭐 최근에 약간 이슈가 됐던 게 그 코인 쪽이 신고가 중에서 뿅 날라갔었죠. 신고가 가지고서 살짝 조정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두두루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약간 떨어졌던 거.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빅스 지수가 17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17도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제 13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물론 예전에 60에서 17까지 떨어졌으니까 좀 많이 빠진 건 아니지. 근데 다시 반등해서 올랐죠. 어제 다시금 25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통은 20 넘으면은 변동성이 큰 거죠. 그래서 뭐 20이 조금 훨씬 넘어서 25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윗꼬리 주면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 22까지. 여튼간에 뭐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녹록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움직임이 여기까지만 갔었죠. 그리드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박스권의 변동성 네, 그런 범위 내에서만 크게 상승하지도 못하고 만약에 지금 미국 증시가 좋았다고 한다면 그리드에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갔긴 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화랑은 아니고 그냥 박스권에서 잔파동을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마이너스 3%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빠졌다 그치? 구글도 마이너스, 메타도 마이너스. 근데 뭐 여러분들 이 소식 들었죠? 제가 오늘 방송의 제목에도 써놨는데 네, 원전 행정명령 서명 요거. 그래서 아마 그 요거 보시게 되면은 원전 관련된 종목이 엄청나게 날라갔을 겁니다. 어디 갔냐? 날아오봐. 뾰뿅. 이건가? 하나. 여기 있다. 그치?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원전 관련된 종목이 야, 근데 솔라이츠까지 올라왔어? 여기는 그 태양광 쪽인데. 너무 빠져서 반등했구나. 네, 그 원전 관련된 종목, 네, 오클로 네, 많이 올라왔어요. 뿅 하면서 이거 단기 고점 자리죠. 윗꼬리 주면서 좀 빠진 부분. 그 다음에 올라간 것은 오클로가 이게 오픈 AI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회사인 거죠. 지분이 있다는 회사. 고가로 31.34%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좀 윗꼬리 좀 빠졌고 유스케일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조금 있다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라늄도 그러니까 이게 우라늄이라든지 그냥 직권 살짝 볼까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직권 좀 살짝 본다면은 잠깐만 직권 봐야 되나? 그래도 봅시다. 살짝만 조금 있다가 시간 갖고서 더 이야기하고 네 요거 이거는 이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선은 네 트럼프의 원자력 활성화 행정명령이 시장에 미친 영향 허가 절차 간소했다. 원자로 건설 승인 절차를 대폭 축소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원전 건설 승인하는데 약 몇 년, 한 5년 정도? 대략?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거의 뭐 18개월 정도인가요? 18개월 정도로 축소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또 원전을 육성하는 정책 우선은 뭐 AI 센터가 급속도로 많이 이렇게
건설이 필요한 거니까 거기서 전력을 많이 쓰니까 뭐 소형 원자로 SMR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핵 연료 자립화 추진 뭐 에너지부가 산업계에 우라늄 연료를 직접 공급하도록 명령 러시아산 의존도 탈피 이 행정명령에 직접 수혜주는 소형 모듈 원자로 및 핵 연료 공급 기업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래 이거 다 날라갔다는 얘기죠. 예, 지금 원전 상장된 종목들 티커명 있는데 뭐 21%, 42%막 날라갔다는 거. SMR도 20% 이상, 오클루도 날라가고 다 뭐 여기 소형 원자로 혁신형 소형 원자로. 그래서 띡띡이 날라갔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조금 있다가 몇몇 종목들 함께 살펴볼 건데 보시다시피 한국도 이거 행정명령 기대감에 의해서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원전 관련된 종목 다 날라갔습니다. 특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이따 좀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행정명령 하게 되면 또 한국도 수혜를 받죠.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한 수혜죠. 뭐 직접적인 수혜라기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뭐 기대감에 의한 수혜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갔다는 소식. 근데 요게 핵심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왜냐면은 오늘 시장에서 그게 있었거든. 오늘 시장 자체는 안 좋았잖아요. 그치? 아까 보신 것처럼 하락 종목 개수가 거의 2,000개 가까이 되고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 안 좋죠. 어, 그리고 대형주가 다 빠졌지. 기술주가 다 빠졌고 그리고 애플에 관세 부과하는 부분도 있고 25% 정도. 여기 보시게 되면 유틸리티가 가장 많이 올라갔죠. 유틸리티라고 한다면 전력 쪽이죠. 그다음에 컨슈머 스테이플스 필수 소비재 쪽 네, 0.31.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이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죠. 상단에서 내려오잖아. 올라갈 때는 아시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성장주, AI 관련된 거, 반도체, 엔비디아 뭐 이렇게 가지고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뭐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죠? 방어주, 뭐 유틸리티 같은 거, 필수 소비재. 지금은 약간 그런 모양새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거는 박스권의 전형적인 패턴에서 올라갈 때는 성장주,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하락할 때는 방어주,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이건 아주 기본적인 공식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이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펀더멘털 받쳐줘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행정명령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딱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테마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더멘탈보다는 테마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파동이라서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펀더멘탈이 없이 그 행정명령이라는 이벤트에서 움직였으니까 안 좋은 거냐? 안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걸 안 좋다고 이야기해버리게 되면 뭐 일반 투자자분들은 헛갈려 하시니까 어차피 올라가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뭐 그것 자체가 큰 의미 부여를 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가치 투자는 그 회사의 펀더멘탈 실제적으로 돈을 버느냐 그걸 보고서 투자하지 단순하게 이 멀티플의 영역으로만 보는 건 아니거든. 물론 멀티플이 중요하긴 하죠. 멀티플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관점은 좀 다르긴 합니다. 가치 투자하고 이제 일반 단순 투자자분들하고의 관점이. 근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올라갔으니까 좋은 거지 뭐. 네, 그래도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마이너스 1.16 좀 빠진 부분이 있고 이거는 기본 패턴이잖아요. 헬스케어는 약간 중간 위치에 있네요. 그리고 이건 아시죠? 달러가 워낙 지금 약세 모양. 근데 이제 그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니쇼링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보호무역주의. 근데 오히려 니쇼링 정책을 펴고 보호무역주의를 하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긴 하죠.
왜냐면 무역 적자가 돼야지만 그 미국의 달러 돈이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달러가 강세되잖아요. 달러를 다 살려고 하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반대로 무역 적자를 축소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니까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긴 하죠. 그리고 가뜩이나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경제의 경제지표 모든 걸 다 보시면 알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최근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한 부분, 그 모든 것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금 미국의 그 펀더멘탈 경제적인 부분은 매우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박스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뜩이나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부분은 가장 큰 타격이긴 하죠. 아, 물론 그런 거 있긴 하겠죠. 이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은 뭐 무역 적자를 통해 가지고 기축통화로 통해 가지고 약간 정부를 운영한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역 적자를 축소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제조업을 육성해 가지고 미국을 실질적인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미국이란 나라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걸까?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불안정하게 미국 경제에 미치고 있어가지고 뭐 현재로서는 안 좋죠. 좋은 결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지금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마인드는 알겠어요. 미국을 좀 잘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 갖다가 잘 살게 하겠다. 탄탄하게 만들겠다. 왜냐면 이제는 예전처럼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그 지위를 계속적으로 누리기는 어,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도 제조업을 육성해가지고 열심히 다른 나라의 돈을 뺏어오겠다, 벌어오겠다 이런 관점으로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뭐 어차피 한 번쯤은 겪어야 할 홍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은 잘 안착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근데 한번 계속 모니터링 해보죠. 근데 현재까지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채권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죠. 이건 뭐, 예. 근데 다시금 이제 금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이 금가격이 여기서 신저가 나왔다가 지지한 다음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금도 박스권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해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되면 보통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데서 지지해서 여기서 만들고서 쓰리봉 만들고서 움직이는 건데, 그냥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그건 없어요. 그냥 이제 박스권 정도의 그 평범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인 쪽 신고가 좋은 쪽 있죠. 코인은 뭐 신고가 준 부분은 뭐 코인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그 코인 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건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기존에 이제 코인이 약간 위험 자산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디지털 금이라는 이미지로서 안전자산으로 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예전과 좀 다르게 좀 바라보셔야 되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유, 근데 가장 뭐 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한다면은 이거죠. 브렌트유. 아니, 유가. 근데 유가가 뭐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진 않아서,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산업 생산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위축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브렌트유가 64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굳이 수익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수익 매매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뭐 그냥 테마성 매매죠. 펀더멘탈 매매는 아니고, 예. 펀더멘탈은 이제 지금이 1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긴 하겠죠. 7월 달부터 나오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 1분기와 그 2분기의 실적 발표 사이에 공백이잖아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겠어요? 실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죠.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벤트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인다? 이벤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테마성 시장. 그러면 테마성 시장이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적당하게 먹고 빠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적당히 먹고 빠지고 적당히 먹고 빠지고. 예. 이제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파동의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고, 뭐 가치 투자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는 또 다른 관점이고, 근데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네, 가치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벤트 매매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요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다시금 또 불거지고 있는 게 이거 뭐 시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 증시 하락 분석, 트럼프 대 EU, 애플 관세 발언 여파, 트리거가 된 거, 오늘 증시가 하락화된 거. 트럼프 대통령이 SNS, 소셜 미드 SNS에다가 EU에 대한 관세 50% 부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제품에 대해 25% 관세. 또다시 관세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약간 협상용이긴 하겠죠. 근데 협상용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좀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근 6주간 관세 완화에 따르는 랠리 흐름이 다시 무역 갈등 재점화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서 증시가 좀 빠졌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생산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애플은 최소 25% 관세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자국 기업에게도 25% 관세 내라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애플의 그 제품은 다 어디서 생산되죠? 거의 다 중국이죠. 중국에서 90% 이상이 생산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 쪽이 뭐 7%, 8% 정도라고 하는데 3%에서 7%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그 보도 자료마다 다 다르니까 여하튼간에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들어올 적에 이게 관세를 내야 된다. 25% 부과.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그 애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관련된 언급도 있었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관련된 언급도 약간 말씀드릴까요? 왜냐면 뭐 특별하게 애플이 그 누구지?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을 미워해가지고 애플에게만 뭐 25% 관세 부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니까. 삼성 관련해가지고 언급한 부분도 있을까? 국내 종목. 네, 여하튼가, 여기 있네. 자료. 네, 트럼프 발언 중 삼성 직접 언급 부분. 그는 이후 백악관에서 해당 관세가 삼성 및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도 언급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요거 아이폰 애플의 25% 관세 검토하겠다 그러고. 근데 이게 검토의 영역이에요. 뭐 딱 직접 한 건 아니고. 약간 이제 협상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 그러니까 유럽의 관세 50% 부과하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애플과 삼성 등의 25% 관세 부과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이게 선물 지수인데 선물 지수에서 저가로 마이너스 2.13%까지 빠졌다가 이게 밑꼬리 잡아주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밑꼬리 잡아주면서 올라왔냐면은 요거는 그냥 뭐 그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정도라고 약간 해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다시금 밑꼬리 잡아주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저렇게 그 SNS에다가 발언을 올리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저것이 시행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올라온 거죠. 근데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 불확실성이 시장에 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뭐 안 좋은 거죠.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반응을 한 거고. 네, SNS에다가 EU에 50% 관세, 아이폰에 25% 관세 검토. 검토. 애플뿐 아니라 삼성 등 타 제조사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시사했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을 리스크 오프,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투자자들에게 거의 즉각적인 매도 신호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는 이야기고요.
그 대신 이제 전형적으로 리스크 회피, 리스크 오프가 발생하게 되면 네, 금 아까 올라간 거 있죠.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이렇게 좀 좋지는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관망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부각, 그다음 주식의 부담을 주고 있다. 네, 공포지수, 빅스지수가 다시금 급등했다. 아까 올라간 거 보셨죠? 윗그려주면서 좀 빠졌고. 정책 리스크, 시장 조정 유도, 관세 발언은 단기 재료이지만 아이폰 25% 관세, 그다음에 삼성, TSMC, 한국 IT까지 연결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지수 관점으로. 아무래도 뭐 삼성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긴 하겠지. 그리고 안전자산 회기, 금리 상승, 압력. 근데 요번에는 금리가 좀 떨어졌죠. 채권 금리가. 그거는 이제 안전자산, 채권을 더 매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 가격 올라갔고. 그다음에 FOMC 대응, 6월 또는 7월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애플, 삼성, 유럽 제조업 관련 기업의 관세 언급은 단순 미중을 넘어 다자간 무역 분쟁 양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맨날 관세, 맨날 관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좋진 않지. 같은 이야기고. 이거 한번 볼까요? 패드 인사 발언,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시카고 연준 총재 오스턴 굴스비 이분이 50% 관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조치다. 이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재무장관 스코펜센트의 발언. 폭스뉴스에서 이번 발표가 유럽에 협상 압박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협상을 유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떻게 잘 타결될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타결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어차피 50%에서 뭐 25%라든지 10%라든지 이렇게 낮출 수 있다 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하는 건 맞는 거죠. 10%도 되게 큰 거예요.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 6월 1일 이전.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5월 24일이잖아요. 6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치.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 시간은 촉박하다. 9일 정도 남아있다. 근데 만약에 뭐 이제 긍정적으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한다면은 또 시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관세 발언이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일 거냐. 지금 관세 발언이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지. 떨어지다가 또 이제 잘 타결됐어요. 그러면 다시 반등 중이 나겠지.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추세는 이거니까 올라오면 다시 저항되잖아. 그래서 뭐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 지수로 이야기할 영역은 아니고요. 테마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육성 정책에 대해서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렇게 되면 뭐 관련된 종목이 막 급등하고 그런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죠. 이벤트성이라면 되죠. 근데 펀더멘탈 관점은 아니죠. 근데 뭐 그런 것도 펀더멘탈 아닌가요? 근데 펀더멘탈이 되려고 한다면은 뭐가 돼줘야 되냐면 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돼. 그게 펀더멘탈인 거고 지금 이렇게 이벤트적으로 뭐 관세 어떻게 됐어요? 뭐 행정명령 어떻게 됐어? 이런 거는 펀더멘탈은 아니죠. 그냥 멀티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정도? 그냥 이벤트 매매죠 뭐. 근데 어차피 주식은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니까 돈만 잘 챙기면 되시는 거죠 뭐. 근데 펀더멘탈이 아니고 이벤트인데 그거를 펀더멘탈로 오해하시고서 투자하시게 되면 본인만 이제 잘못 판단하시는 거죠. 본인만 당하는 거죠. 근데 늘상 당하잖아요. 뭐 어차피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것까지 우리가 고려할 영역은 아니고. 네, 그러면 요 정도 좀 시장 볼까요? 요 정도만 이야기하면 그 기본적인 건 이야기, 뭐 더 이야기할 거 있는데 그건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네, 요 정도 기본적인 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